나는 수학을 믿는다. 온 우주는 수학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인생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시네랩 크리에이터로서 10월 15일 개봉하는 독립영화 수학영재 형주의 개봉 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된 영상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에서 수학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단순히 수량,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과 건축, 요리와 디자인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쓰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수학은 사실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수포자였던 제가 확실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수학이라는 학문만이 복잡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비교적 정답 혹은 그에 가까운 근사치를 도출해내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의 극대화, 오류가 없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값은 가장 객관성이 유지되는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틀렸음을 발견하고 오류를 찾아낸 다음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가는 16살 수학영재 형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학만이 세상만사의 모든 답을 보여주고 그 답만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16살 수학영재가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놓쳐버린 수많은 변수들을 마주하며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인과만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은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감상한 수학영재 형주에 관한 여러 감상 포인트들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유전자 50%가 보인다.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왔을까? 온 우주는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그렇기에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하기도 하는 수학영재 형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유전병으로 말이죠. 그 와중에 자신과 이상하리 반치 닮은 구석 하나 없는 아빠 민규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져만 가고 결국 스스로 신장을 이식해줄 수 있는 진짜 친부를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여정에서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는 지수가 난데없이 이 비밀스러운 여정에 끼어들면서 형주의 친아빠를 찾으러 가는 모험은 시작부터 자신의 계산과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형주는 진짜 친아빠를 찾고 신장 이식을 약속받을 수 있을까요? 친부가 아니라니? 나랑 유전자가 달라. 나 당신 아들 아니지. 작품엔 형주의 나레이션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이 나레이션들은 마치 그날그날 겪었던 일들로 일기를 쓰듯 서술되어 무뚝뚝한 듯 여러 감정이 실려있고 그 나이대에 자주 쓰이는 다소 투박한 표현도 담겨있어서 아직 형주가 세상을 과잠없이 보려는 어른이자 수학영재인 이미지를 다지면서도 여전히 소년임에는 틀림없다는 귀여운 인상을 주죠. 그렇기에 여러 공식과 수학적인 계산을 읊으며 수학영재인 자신의 계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인과관계가 얽혀있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 수학적인 확률과 결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관객들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빼앗아간 유전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기를 이식해줄 수 있는 친부를 꼭 찾아야만 한다는 지극히 소년스러운 발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성숙함의 간절함과 귀여움을 같이 느끼게 되죠. 그 병이 발생할 확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식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껏 함께 지내온 아버지 민규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묘하게 거리를 두며 자신의 진짜 친부를 찾아 나선다는 다소 감정적인 계획 수립은 비상한 머리가 어른을 나타내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넌지시 건네줍니다. 형주는 수학을 믿습니다. 온 우주는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에 그 공식이 틀리지 않는 한 모든 해답은 수학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은 수학만으로 그리고 어떤 공식과 계산만으로 세상만사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형주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욱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친부를 찾으러 집을 나오는 것처럼 피가 섞이지 않은 형주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챙겨주는 친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민규처럼 분명 그 어떤 계획도 공유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쫓아 경주행 기차에 올라탄 지수처럼 완벽한 계산과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형주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여정의 끝에서
형주는 되려 수학 영재로서 계산한 기계적인 답이 아닌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내린 감정적인 답을 찾아냅니다. 스스로를 위한 완벽하고 오차없는 답의 중요성보단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함을 처음 깨닫게 된 셈이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옆에 있던 사람 나다. 아이 나도 그거 고맙게 생각해.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번엔 작품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배우들의 앙상블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언론 시사회를 통해 최창원 감독님과 정다민, 김세원, 광민규 세 배우님들의 여러 후일담과 제작 과정, 현장 분위기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사는 세상, 파도를 걷는 소년에 이어 이번 수학영재 형주를 통해 세 번째 호흡을 마친 최창원 감독님과 광민규 배우님의 조합은 확실히 더욱 그 작품의 깊이와 울림이 진해지는 궁합이라고 느낄 정도로 좋았고, 이젠 충분히 믿고 볼 수 있는 감독과 배우 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민규 배우님이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연기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 순박하면서도 형주를 옥죄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려 하는, 약간은 허술해도 진심으로 형주를 사랑하는 민규 역할을 맡아 소소한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놀라웠던 부분은 역시 정다민 배우와 김세원 배우의 발견이었는데요. 아예 이번 작품이 모든 필모그래피의 첫 단추인 정다민 배우의 형주는 대부분 무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섬세한 톤과 표정 변화로 사춘기의 중앙,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된 수학영재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 설정을 매우 훌륭히 표현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드를 잘 타는 배우의 능력이 형주를 더욱 다채로운 캐릭터로 묘사해 주었는데요. 수학영재라는 다소 틀에 갇힐 수도 있는 캐릭터를 보드를 통해 적당히 반항기도 있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많아 보이는 인상도 줘서 여러모로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었습니다. 김세원 배우는 이번 작품이 첫 장편 영화 입봉작이라고 했는데요. 워낙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밝은 에너지와 특유의 동양적인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경상도를 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잘 녹아들면서 무거워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고 밝게 환기시켜주어 관객들에게 여러 웃음 포인트들을 선사해줍니다. 사실 많은 작품에서 관객들을 최대한 많이 포용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연령대를 어린 연령대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연령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연령대를 의도적으로 넣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마치 어른처럼 가르치려 하려는 뉘앙스가 묻어나오기도 하는데, 수학영재 형주는 오히려 10대인 형주와 비교적 어린 나이지만 장년층으로 설정된 민규만이 등장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건네기보단 함께 답을 찾아가자는 뉘앙스가 풍겨져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 형주가 건네는 여러 나레이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사가 꽤나 밀도가 높아서 한편에 잘 쓰인 일기 혹은 에세이를 읽는 느낌이 다분했고, 인물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주는 여러 구도와 연출에선 확실히 내공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본 개봉작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본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작품 수학영재 형주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여러분들이 사실 가족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구성원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여기에 왜 왔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